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또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죠. 제주도 내 모든 학교에 도서관은 있는데 정작 사서 교사는 턱없이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도서관. 책을 빌리거나 읽는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하루 평균 대출되는 책은 670권. 학교 안에 있다 보니 자주 들를 수 있는 데다 읽을 책도 많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언니 올 때까지 여기서 책 읽으면서 기다리니까 좋아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운영 시간이 오후 5시에서 4시로 1시간 줄었습니다. 사서 교사가 없어 그동안 사서 도우미를 채용해 운영해왔지만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말라는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온 이후 학부모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시간이 줄다 보니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시간이 이제 단축되다 보니까 제가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애들을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량 문제도 그렇고 많이 불안해요. 제주도 내 188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고작 12명. 학교도서관진흥법상 최소 59명을 둬야 하지만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이제 채용하는 문제도 이제 정부에서 이왕이면 이제 정직으로 이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 지방 공무원들도 이제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학교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책을 늘리는 것만큼 전문 지식을 갖춘 사서교사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내 대부분의 학교 건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건축 자재로 사용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환경위원회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291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97%인 283개 학교가 건축 자재로 성면을 사용해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도내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건물에 성면이 사용돼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대규모 외국 자본들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발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공생하는 사례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인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령 주거단지. 말레이시아 화교 자본이 중국인을 겨냥해 콘도미니엄과 카지노, 초고층 호텔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개발 사업에 땅을 내놓을 수 없다며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저런 형태가 예래생태마을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들의 자체 마을의 가치도 침식되고 또 생태 관광 자원을 오히려 훼손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반면 최근 중산간에 들어선 한 관광지는 개발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목장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한 뒤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하면서 이익도 분배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32명인데 경영자들 3분만 그 사업자 측이고 나머지는 한 90% 이상이 이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 좋고 마을에서도 어떤 그 축산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축산 소 키우고 방목 그대로 하고. 제주 출신 제일동포 기업인이 세계적인 건축가에 맡겨 설계한 포도송이 모양의 호텔. 제주의 오름과 초가 지붕을 본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건물을 감상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호텔이 있는지도 모르게 원래 지리를 설명할 때 뭐 표시판 같은 것도 되게 크게 막 세워놓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비게이션을 찍지 않았다면 찾지 못했을 정도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놓고 호텔을 지어서 그게 아주 인상 깊었고. 난개발과 투기 논란 속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자본과 지역, 주민이 공생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내일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해상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16호 태풍 풍엉은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현재 타이베이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제주 해상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반쯤에는 육상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 낮 기온도 24도 안팎으로 조금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림의 현재 기온 18도, 고산과 대정 19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조금 크게 벌어지겠고요. 현재 구자의 기온 15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판악의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섬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19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발표되는 기상정보 계속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다음 달 6일 실시됩니다. 제주도 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위원장의 고충홍, 부위원장의 김희연 의원을 선임하고 다음 달 6일 이기승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자본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드림타워 개발 사업 추진 방향, 신공항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내정자의 정책 방향과 입장 등의 자료 제출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콘서트 송앤판타지가 오늘과 내일 저녁 7시 조천읍 선울리 카페 세바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오늘 오후 2시 소설가 현기영 선생 초청 강연회를 마련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힐링 연주회가 앙상블 펀 주최로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제주 장애인 야간학교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신산갤러리에서 위풍당당 삶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성인문예 시화전을 개최합니다. 무명천 할머니로 알려졌던 진아영 할머니의 10주기를 맞아 오늘 저녁 6시 한림읍 월령리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애월읍 유수암리에 문을 연 갤러리 I&I는 개관 기념으로 26인의 목판화 특별전을 다음 달 26일까지 개최합니다. 제주 필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제16회 정기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선반로 2길에 있는 제주 유통로직은 물류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6국에 326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제주시는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뒤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73건을 적발해 3억 9,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한 경우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 후 2년 내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56건,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9건 등입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팔레스 관광호텔 이성호 대표 이사가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국제가정문화원에서 20만 원, 현을생 서귀포 시장이 20만 원, 바위수산 김명희 대표가 10만 원, 한국은행 제주본부 정상돈 본부장과 직원들이 50만 원,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10만 원, 제주도 간호사회 강기선 회장과 회원들이 50만 원, 하귀농협에서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외국에서 이주한 부인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인을 간음했을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부터 제주 지역에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 5건이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가짜 검찰 홈페이지로 유도해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데 검찰은 유선 전화로 금융 관련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해 오는 24일 하루를 승용차 없는 날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하고 관공서, 청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합니다. 또 오는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승용차 없는 주간으로 정하고 자전거 타기 캠페인과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의 행사를 벌입니다. 여객선 터미널과 대합실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항과 성산포항, 모슬포항 터미널에 무인 민원 발급기 3대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여객선 탑승객 가운데 신분증 미소지자나 미성년자 등이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